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최필이가 한다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김훈 교수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인데 예. 여전히 긴장은 여전합니다. 교수님뿐 아니고 뭐 저도 그렇고요. 아, 그런가요? 네, 보시는 분들은 역시 또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저희가 최하위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위권, 중상위권, 그리고 상위권까지 해서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는지 단계별로 좀 저희가 알려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이에 대한 내용들을 직접 서울대 재학생의 경험담과 접목시켜서 알려주신다고요? 그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땄습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과 예. 공유되고 공통적인 것만 뽑아가지고요. 소개를 좀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최필이가 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믿는 학생들이 뭐 신앙도 물론 잘 유지를 해야 되지만 또 성적을 잘 내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들을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최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야, 설렙니다. 네. 최상위권. 근데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음절도 두 음절. 네, 두 음절. 네, 한 단어 두 음절. 독서. 독서요. 네. 아, 독서. 예. 이건 저의 경험담이기도 하고요. 또 저랑 이렇게 어깨를 견줬던 수많은 경쟁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은 종이 한 장, 아니 그 이하 차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독서에서 판가름이 나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또 이거 중요한 포인트를 네. 주셨는데 뭐 책을 읽는 게 중요한데 네. 제대로 읽자. 제대로 읽어야 된다. 뭐 제대로 많이면 제일 좋겠지만 네. 제대로와 많이 중에 굳이 하나 더 중요성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대로 읽자. 그겁니다. 근데 제 주위에 보면요, 신기한 건 뭐냐면은 책을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았는데 좀 과장해서 네. 명문대 진학한 학생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독서랑 안 맞는 거 아니냐? 제가 처음부터 이 예화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언어 능력 평가를 이런 학생들한테 해보게 되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독서 여부와 학생이라 해야겠죠. 독서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언어 능력 지수가 굉장히 높은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타고나는 거. 평생 가야 뭐 책 한 권 읽지 않은 어떤 중등 2학년 학생들이 보니까 수능 국어 영역에서 뭐 80점을 넘기는 일도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럼 그 학생들한테 책 읽었니? 그러면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보다는 지능보다는 제가 봤을 때 기질적인 요인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됐습니다.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대충 넘어가지를 못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런 애들은 이제 독서는 안 하는데 따져놓고 보면은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독서를 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행동 양식을 평소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안 넘어가고 집요하게 따지고 검색을 하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든 친구한테 혹은 혼자 가서 뭔가 파고들든 간에 네. 그런 성격들이 이 언어 능력이 좀 높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책은 많이 읽지 않는데 실제로 성적을 좋게 내는 경우에 이제 그런 기술적인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도 아마 자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준비된 내용들을 보니까 또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평소에 이제 갖고 있는 약간 에디슨 같은 유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어떤 평소에 why 이런 걸 품는 학생들이 보면은 학교 공부를 하는 것만으로도 언어 능력이 저절로 성장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독서 능력이라는 거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도 있지만 좀 기질적인 측면에서. 네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왔더니 자기는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이나 책 읽는 거 보고 예. 아예 어릴 때부터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 싶으면은 네네. 장사시킬 거라고. 근데 그게 이제 꼭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네네. 어릴 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예. 기질을 관찰하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독서 얘기 해주셨으니까 잘 읽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대로. 그러면 그 보통 이제 계획을 세워야지 잘 읽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가요? 어떻게 뭐 학년별로 어떻게 책을 좀 계획하고 읽으면 잘 읽었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초등학교 학생, 저도 이제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독서 점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수행 평가 점수도 나오고, 근데 그 점수는 사실상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그 점수하고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받는 점수, 흔히 말하면 산수를 잘하네, 수학을 잘하네, 독서 점수가 높았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오히려 점수로 표현되지 않는 근본적인 독서의 능력,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장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저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들한테 좀 주문을 네.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네.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우선 그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걸. 일주일에 한 권, 1년이면 뭐 52권. 맞네요. 그죠? 네네네.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권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이유는 보통 뭐 하루에 한 권, 뭐 또는 이틀에 한 권 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제도를 읽기 위해서. 보니까 장편 동화 이런 게 참 좋더라고요. 네네네. 예, 지식 도서도 되게 유용한데 지식 도서는 그 학생 본인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상은 부모님이 강제적으로 권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재밌어하는 그런 쉬운 언어로 되어 있으면서도 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장편 동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쉬운 언어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네네. 그거를 한 권 정도 읽는 거를 한 꾸준히 예. 해보는 거를 3개월 정도 예.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 책을 읽을 때 주의할 점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예, 그 이제 제대로라는 게 줄거리를 충분히 파악할 정도로 읽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목차를 보면서 그 줄거리 어린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암기력이 뛰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서 조금만 관심 있는 책이면 줄줄줄줄 그거를 그렇죠. 읽어대죠. 맞아요. 예,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읽혀주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네. 책 읽는 속도가 내가 소리 내서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결코 빨라서는 안 된다. 소리를 내서 읽는 것보다 빠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해하는 게 좀 어렵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속독을 배운다고 하는데 속독은 저도 해봤거든요. 네네. 되긴 돼요. 네네.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 내서 읽는 책보다 결코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네네. 그거를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습 만화라고 그래가지고 요새 뭐 지식을 위해서 만화 같은 맞아요. 사파를. 근데 독서의 목적은 지식을 뽑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네. 읽는 것 자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유의미한 의미를 끌어내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만화로 된 그런 책에서 지식을 끄집어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는 좀 피해 주시는 게. 그래요. 뭐 만화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장편 동화를 읽으시다가 이제 지루해질 때 네. 그때쯤 뭐 그 한두 번씩 이렇게 좀 간식 삼아 뭐 그렇죠. 그렇게 좀 읽으시는 건 괜찮은데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제 교수님 의견은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그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상위권에 가는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데 네. 이거는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목표를 세워서 그러니까 1년이면 52권 정도 네. 그렇게 읽으시면 좋고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초등학교 때 성적이 나쁘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그럼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네.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전혀 영향이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 그 독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이번 그 편에서 저희가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비법 같은 거 있잖아요. 노하우. 그걸 좀 알려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재학생의 경험담을 접목시켜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알아보죠. 예. 네. 개인차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공통적인 거 그리고 또 제가 했던 방법과 공통적인 게 겹치는 게 많은데 그것만을 제가 좀 추려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설명 좀 해주실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교과서에만 머무르지 말자. 교과서에만 머무르지 말자. 예.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충실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다 받았으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의 수능을 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배웠던 거는 정말 다르네요. 저는 교과서에 충실하라 해서 교과서만 열심히 봤는데. 그렇군요.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서울 그렇죠. 이거 말을 해도 되나 이거? 네. 서울대학교를 가요. 네. 하여튼 그 좋은. 그래서 제가 못 간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교과서 위에 것들 좀 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 재학생도 공통적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구나. 이게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각종 매체나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도구를 통해 끊임없이 그걸 알아내려고 탐구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걸 알아낸 지식 자체가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 검색하는 과정, 또는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는 과정, 그게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잘 감독을 하고 있지만 똑같더라고요.
뭔가 지식을 지금은 이제 모든 지식들이 인터넷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식을 내가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을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검색해서 또는 탐구해서 알아낸 다음에 그걸 논리적으로 퍼즐 맞추듯이 연결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교과서를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 모르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는, 즉 교과서 외적인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상위권에서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공부를 할 때 보통 이제 혼자 이제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좀 그렇게 하는 게 나을지. 제가 라디오 우리 극동 방송에서 큐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의 마지막 단계가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또 그 교제의 그런 방법이기도 한데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공부라는 거는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어떤 학생은 암기를 하는 거를 공부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암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암기한 거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했다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타인에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럼 타인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이렇게 얻어낸 것들을 누군가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알려줘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쉐어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암기하는 학생과 그 이해하는 학생이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암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습득은 할 수 있지만 설명을 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렇죠. 하지만 이해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설명하기가 조금 용이하다. 네, 설명을 100%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암기는 딱 그거 외에는 활용을 못하는 지식이고. 아마 그 지금 청소년 청년들이 본다면 본인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녀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한번 그렇게 한번 시켜보세요. 어떤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암기하고 이해에 대한 구분이 좀 되시지 않을까. 저도 고등학교 때 가장 즐겨 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지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그러면 성격이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설명하는 게 좀 서투른 아이들은. 그래서 나온 게 백지 학습법이죠. 백지 학습법이요? A4 용지를 갖다 놓고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자기가 지금 공부한 거를 써보는 겁니다. 맥락에 따라서. 근데 어떤 학생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냥 있는 책에서 단어를 가려놓고 이 단어가 뭔지 안다거나 아니면 그냥 책을 보고 다시 훑어보는 걸 복습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그런 책 없이 순수하게 백지에서 내가 끄집어낸 지식을 다시 정리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남한테 설명하는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백지 학습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써보든가 아니면은 남한테 내가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든가 결국은 같은 맥락이고 그게 내 지식이 이제 내 거구나라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들으시고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르거든요. 저는 교과서에만 집중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더 상위권으로 가려면 교과서를 좀 벗어나는 학습법을 좀 해야 되는 것과 그리고 암기와 이해에 대한 구분을 좀 해주셨던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그 이외에도 사실 좀 준비된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이 다음 저희 방송분 때 그 이후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그 다음에 나눌 얘기들은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 보통 학년보다 더 먼저 배우는 경우 있잖아요. 선행학습, 선수학습, 선수학습. 그렇죠.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이제 아이를 먼저 시킨다고 해서 2학년인데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2학년인데 3학년, 4학년 수업을 받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 방법이 또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맞는지 틀리는지 그에 대한 얘기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논문이나 논술을 작성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도 과연 서울대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PD가 오늘 방송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